그 선분양 후분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분양 후분양이 우리가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왔는데, 일단은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선분양 후분양이 교재로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가 있을 때 있을 거예요. 선분양 후분양.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184페이지 문제집입니다. 184 문제집 가시면은 184에 10번하고 11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이 이제 딱 한 줄로만 나와서인데 일단 들어볼게요. 자, 아직은 우리나라가 후분양이에요. 아직은 선분양이에요. 모델하우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정책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썼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니까 첫 도입시킨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규제가 1970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요. 그죠?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그냥입니까? 강남이 막 개발이 됩니까? 개발되니까 압구정동 아시죠? 저서부터 쭉 음마아파트까지 쫙 아파트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막 올리려고 하니까 이걸 규제하는 거예요. 그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하다 보니까 아까 그냥입니까? 건설에서 공급이 떨어지겠죠, 그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입이 튀어나와요. 특히 현대건설에 누가 튀어나왔을까? 정주영 씨가 튀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라고 튀어나와. 그래서 나온 게 무슨 분양이다? 선분양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분양으로 간다는 얘기죠? 후분양이죠. 그래서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은, 선분양은 그냥요 팔고 져요. 팔고 짓고, 얘는 어떻게 돼요? 짓고 파는 거죠. 그러면서 선분양 제도를 도입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으면은 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선분양은 이제 만약에 3억짜리를 뭐 25평짜리가 3억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자 부담과 부도 위험을 소비자가 안고 가야겠죠. 그런가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근데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후분양은 그냥요 짓고 팔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공급자가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 부담과 부도 위험을 공급자가 내게 되죠. 공급자 부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계약금을 내고 뭐 10%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면서 그냥입니까? 프리미엄이 나타납니까? 투기가 나타나죠, 그죠?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수요.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이가 안 나죠. 투기 가수요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정부는 그래서 무슨 분양으로 가려고 한다? 후분양.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선분양은 그냥요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그럼 나중에 또 견본주택은 그냥 줘야 돼? 뿅가게 줘야 돼. 뿅가게 줘야 되죠. 그럼 계약 시점에 병본주택은 뿅가요? 잔금 이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가. 두 번 뿅가죠, 그죠? 근데 얘는 견본주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부실공사 소리가 안 되니까, 아까 정주홍 씨 일을 막았으니까 공급자 위주면은 얘는 수요자 위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공급이 나왔었어요. 선분양은 그냥요 팔고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럼 건설에서 공급이 늘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입니까? 짓고 팝니까? 짓고 팔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대형 건설에 독점을 갈 수밖에 없죠. 공급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줄어들죠. 얘가 시험 문제에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후분양을 활성화시키려면 PF 아시죠? 그러니까 PF를 활성화시키는 게 무슨 분양을? 후분양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선분양은 자, 어떻습니까?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목돈 부담이 큽니까? 목돈 부담이 작습니까? 작는데 후분양은 목돈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답만 볼게. 10번 틀린 거. 3번이죠, 3번. 주택 선분양은 투기 수요가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선분양을 할 거는 투기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고. 자, 11번의 정답은 옳은 거를 정답하니까 다 볼게요.
자, 1번 선분양 시 주택 후분양에 비해 주택 소비자의 위험 부담이 크므로 분양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다. 맞죠? 맞고요. 주택 완공 이후에 분양하는 경우는 주택 소비자의 자 어떻습니까? 자, 나중에 완공 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죠. 그러면 수요자의 탄력성이 작게요, 커져요. 3번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을 받는 수요자는 건설업체의 신속한 자금을 위해 단기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자, 우리가 선분양은 분양대금이 완납 시까지 그냥입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금융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보고요. 자, 선분양은 누구 중시였어요? 공급자고 후분양이 수요자죠. 바뀌었고요. 자, 5번에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 후분양은 그냥이다 공급이 감소한다. 선분양은요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야매로 저 보세요. 후분양은 그냥이야 짝대기가 내려가. 공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하고 선분양은 그냥이야 이게 서 있어. 공급이 감소하는 건 누구야? 후분양이 감소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분양 제도가 선분양에 비해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기출 나왔어요. 그런가요? 그럼 주택시장을 그냥입니까? 위축시킵니까? 건설업체에 직접 조달하는 자금도 더 많으므로 사업 부담이 증가될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그냥이야 PF가 활성화돼야 돼. 활성화돼서 공급자 금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세로 가겠습니다. 조세로 가는데 자, 페이지로는 이제 교재 일단 196페이지 조세이긴 한데요. 어디로 가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페이지 20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1페이지 가시면은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 요약집에 그 조세의 기능 가시게 되면은 자, 113페이지에 해놨어요. 113페이지 가시면은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기능 본다면 자원 배분의 기능만 있어요. 소득 재분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조세를 통해 토지 이용에 규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부동산 자원 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서민들은 주택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게 되면, 조세 특혜를 주게 되면 그냥입니까? 공간이 또 배분됩니까? 자원이 배분될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재분배죠.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 있는 사람한테 걷어. 없는 사람을 나눠주죠, 그죠? 양도세나 법인세 같은 우리가 이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가를 그냥요 안정시켜요. 투기를 발생해요. 투기를 억제해요. 양도세 강화시키죠. 지가 안정, 투기 억제하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을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제가 혜택이 있으면 이제 주택을 또 많이 늘릴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11번하고 12번 너무 쉽죠. 11번을 가시면은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양도세를 중과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킨 거 맞고요.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고, 자, 3번 자원이 할당의 효율성을 또 제고할 수 있고, 누진세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능하죠. 투기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2번에 가시면은 소득재분배 기능, 자원배분의 기능, 정부의 재원 조달 기능, 주택 문제 해결 기여하는데 지가 안정은 맞아요. 투기 촉진이 아니라 억제로 가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3번에다 별표를 3개 쳐보세요. 3개. 땡땡땡. 쳤어요? 자, 이걸 왜 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처음에 낸 게 그냥입니까? 이 8개의 정책이 양도소득세입니까? 그 다음에 그냥이야 보유세를 때려. 보유세를 때리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유가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취득 때 낼 수 있고 보유할 때 낼 수도 있고 처음 때 낼 수도 있잖아. 너무 쉬워서 쓰러지는데 취득세는 언제 내? 어떻게 알았어? 취득세가 있잖아. 웃겨? 자, 양도세는 언제 내? 처음 때 내잖아. 맞아요? 그럼 보유세라는 자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근데 이 저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정답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둘 중에 하나죠. 상속세도 취득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재산세는 그냥이요 지방세예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요. 그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서 하냐면 국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세청 같은 데 이제 전화하셔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체크하셨습니까? 이거는 세법을 아시는 분은 거의 뭐 기본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론에서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것도 기출이 됐었어요. 학계론에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학계론에서는 조세가 어떤 게 나오느냐. 자, 페이지 113페이지로 가죠. 가시면은 113페이지 가시면 조세의 기능 밑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학계론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나열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 조세의 전가와 기착. 자,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내라 그러죠? 건물주가 이제 임대인이 되겠죠.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재산세를 부과시키면은 자, 우리가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목소리는 또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임대인입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있는 놈이 더하죠? 그럼 누구한테 넘깁니까? 임차인한테 넘기겠죠, 그죠? 임차인한테 넘깁니다. 임차인에 넘기면은 얘가 이제 공급자라면 얘가 수요자가 되겠죠. 공급자, 생산자라면 소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가시킨다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올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료가 1,000원이면 재산세 100원을 부과시켜서 그럼 전가된다는 거는 가격 올리는 거는 부가액만큼 전가시킵니까? 전가분만큼이 올라갑니까? 전가분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1,060원은 올라가 버려요. 1,060원으로. 그래서 이제 60원을 소비자가 안고 가는 거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어요? 소비자 잉여가 줄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고요. 수요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100원에서 60원 빼면 얘가 40원을 내야 되죠. 그럼 얘는 수입이 늘어났어요. 얘도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생산자 잉여도 주니까 공급도 감소해서 거래량이 주니까 좋아집니까? 또 안 좋아집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 선진국은 그냥입니까? 이 대체재가 많습니까? 많죠. 아까 대체재가 많아서 탄력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체가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어떻게 좋다고? 그러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죠? 그러면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유리해지죠. 탄력적이면. 그럼 유리해지면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까 재산세를 부과한 거를 전가시켜도 얘는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런가? 그러면 그냥요 조세 부담이 좀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못 나가게 하니까. 근데 후진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보다 아주 적기 때문에 갈 데가 없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유리 분리. 나갔더니 집이 있어 없어? 다 들어가서 어머 전 조세를 너무 좋아 저한테 부담 시켜주세요라고 하죠. 그럼 조세 부담이 그냥이다 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탄력적은 그냥이요 유리해요. 그럼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은 불리하니까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들어갑니다. 거의 간단한 계산 방식을 저장해놨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문제 풀면서 가겠고 자 그래프가 시험지에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고 내용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가격하고 양이 있는데 자 우리가 공급하고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1,000원이었습니다. 원을 뺄게요. 양은 10개인데 자, 이 상태에서 공급자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그럼 얘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좌측이죠. 따라서 좌상향 이동. 곡선이 좌상향 이동한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라는 게 등장하죠. 자, 볼게요. 자, 공급자는 전체 수입에서 일단 그냥입니까? 생산비는 건져야 됩니까? 그게 생산이 되고 요걸 먹는 게 생산자 잉여예요. 저번 시간에 경제지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경제지대는 그냥입니까? 더 먹는 겁니까? 생산자의 잉여로서 초과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생산자 잉여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잉여가 없겠어요? 잉여가 있겠어요? 있죠. 전체적으로 낼 금액인데 이것만 내면 되죠.
이 빨간 부분이 소비자 잉여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잉여들이 다 늘어난다, 잉여가 감소한다.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세금을 부과시키면 아까 좌상향 이동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시킨 것만큼 움직이거든요. 100원을 부과시킨 것만큼. 자, 근데 가격 올린다는 것은 부가분이에요? 전가분이에요? 전가시킨 것만큼 올리겠죠? 그래서 1060원만큼 올렸어요. 그럼 60원을 소비자가 안고 가니까 그냥입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죠. 자, 수요가 줄고요. 이만큼 빵꾸가 나요. 그다음에 빵꾸가 났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도 얘가 세금을 띄어가고 얘가 삼각형이 줄어들었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증가, 감소.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도 감소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100원에서 60원 내면은 40원을 공급자가 부담하죠. 그럼 1000원에서 40원 빼면은 960원에 팔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얘도 따라서 빵꾸가 났다. 둘 다 났다.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자 잉여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하다 보니까 이만큼 뻥 뚫린 게 경제적 순손실이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난다? 발생된다? 발생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게, 자, 수요도 빵꾸가 나고 공급도 빵꾸가 나게 되면은 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더 많이 줄입니까?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더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좀 작아집니까? 작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헨리 조지 아시죠? 헨리 조지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니까 순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죠. 자원 배분에 초래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택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주택시장의 경우라는 건, 자, 펜 들어보세요. 임대주택에 재산세 부과했을 때, 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유리하죠. 그럼 임대 부담이 더 커지고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그냥이에요? 불리해요. 그럼 임차에 더 부담하죠. 수요가 완비면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합니까?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고, 공급이 완비면 전부 임대인이 부담하겠죠. 그 다음 박스는 이따 헨리존이니까 이따 해드리고, 양도세 아까 얘기했죠. 그럼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한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가격이 떨어질 거 생각했죠. 근데 그냥요, 동결효과가 나타나요. 동결효과라는 건 그냥입니까? 물량이 잠깁니까? 그럼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가격 하락, 가격 상승. 그래서 양도세 동결효과 나오면 가격 상승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토지도 마찬가지죠. 토지도 어떻게 땅값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중과시키면 그냥요, 동결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지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이라는 게 있나? 세금을 일률적으로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일률적인 세금,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을 거시면 같은 비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부담하기에는 역진세가 나타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률적인 같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자, 신규주택은 새 아파트예요. 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고가주택이고요. 고가고 고소득층이 살고 있죠. 그래서 5억짜리고요. 요즘 신규 아파트와 헌 아파트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아주 오래돼가지고 중고주택입니다. 가격이 이제 1억입니다. 저소득층이 살고요. 저가주택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취득세가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역진세가 나타납니까? 역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자체를 이제 만약에 뭐 취득세가 10%까지는 안 가지만 계산을 하기 위해서 10%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역진세가 나타났다고만 나왔지 탄력성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규가 공급과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른 게, 자 보세요. 공급은 그냥요, 새 아파트 만들기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근데 고소득층들은 어떻죠? 자, 돈이 많기 때문에 신규주택 살 수 있죠. 그러면 더 고소득층보다는 또 빨리 또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탄력적은요? 유리하다. 그럼 얘 부담이 적어지고 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 같은 경우 분양이 안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럼 시장상이 이렇게 된 데서밖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더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낼까요? 얘한테 전가시킬까요? 네가 내. 그러면 내가 분양 받을게. 그럼 어떨까? 5억이니까 5천만 원이야. 그럼 얘가 그냥 얘한테 다 넘겨버려. 너 4,500 너 너의 임마.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냥 분양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500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근데 요거는 다른 게 자, 중고주택은 그냥입니까? 공급이 바로바로 됩니까? 비탄력, 탄력. 자, 수요자는 저소득층이죠. 그러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매력이 작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발언을 못 해요.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럼 오히려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지죠.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가를 못 시켜버려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에 대한 걸 얘한테 부과시키면 얘한테 전가시킨다, 잘 못 시킨다, 못 시켜요. 그래서 어머 미안해, 너 100만 원만 내라. 내가 900만 원만 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나 수요자 얘는 500만 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900만 원, 얘가 더 많이 냈네. 그냥이야 역진세 반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이야 누진세로 가야 돼. 차등가세를 가야 되는 거. 수직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시겠나? 그 다음에 아까 헨리 조지라고 아세요? 무슨 조지? 주택은 여러 가지 순손실이 발생했죠. 근데 헨리 조지는 고전화파예요. 그러면 헨리 조지께서는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얘는 그냥이다 고전화파다. 그러면 지대를 잉여로 받죠. 그 불로소득으로 받다는 거는 자연적 특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얘 때는 그냥이다 개량을 못했다. 못했어요. 용도전환이라는 걸 전혀 생각 못한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만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이야 용도전환이 가능해. 그럼 어느 정도 탄력적이니까 전가가 되죠. 근데 얘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가 옛날 얘기를 한다는 건 자, 지금 지주가 있으면은 얘한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켰다. 그럼 우리가 얘는 그냥이다 고전화파다. 그럼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부중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해. 그러면 전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지가 다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그냥이다 잉여다. 불로소득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어도 처먹는 거니까 네가 다 임마, 내 임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다른 세금은 걷어라, 토지세만 걷어라. 토지세만 걷어라. 지금도 비효율적인 세금 막 다니잖아. 그럼 그냥 다른 세는 철폐하고 토지세만 걷으면 100%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전가를 시켜요, 전가를 못 시켜요. 못 시키고 지가 다 내라는 거죠, 지대를. 그런가? 그럼 형평성에 맞죠? 얘기해봐요. 맞고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아까 탄력적일수록 더 빵꾸가 났죠. 근데 얘는 줄여요, 못 줄여. 그러면 정제적 순손실이 안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 배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헨리 조지 이론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정한다는 것은 그냥이야 고전화파를 가정하는 거야. 고전화파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완전 비탄력적 상황이라면 그건 헨리 조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조그만 박스 하나 있어요. 지금 뭐라고 돼 있지? 얘기해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누구의 이론이다? 헨리 조지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왜 그렇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 용도 전환이 됐어 안 됐어? 탄력적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토지를 부과하더라도 줄여 못 줄여? 그러면 잉여가 안 발생돼. 잉여가 줄지가 않죠. 빵꾸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나니까 자원 배분이 처리되지 않는다. 공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대화하자. 그냥이야. 이 생각은 좋아. 좋죠. 대답해. 좋죠. 근데 지금 이론이야, 옛날 이론이야. 지금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세금에 대한 게 얘가 맞다는 얘기예요. 아, 있는 사람이 다 내야 되구나. 그렇죠. 그럼 뭐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없는 사람이 안 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좋지. 그러나 얘는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경우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냥입니까? 항상 이게 발전이 됩니까? 발전이 되니까 지금 와서는 탄력적으로 바뀌니 이 이론은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냥이야 탄력적으로 바뀌어. 그럼 어느 정도는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효율적 배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들어갑니다. 제가 기출문제도 또 골라드릴게요. 기출문제는 기출이라고 할 테니까. 일단은 196페이지에 1번은 별표 쳐야죠. 기출이니까. 쳤어요? 다 볼게. 기출은 다 본다. 예상 문제는 답만 보는 게 다른 건 적중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기출이 적중되니까. 아까 취득 기억나세요? 취득할 때 취득세 내지. 그 무슨 세도 들어가? 인지세도 들어가고. 어머, 그 유명한 헨리 조지 나오셨어? 이분께서는 무슨 단일세 운동을 주장하셨어? 그러면 토지세 외에 다른 세금은 걷어라, 걷지 말아라. 이 토지에만 지대 수익을 100%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토지세 수입에만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위에 모든 조세는 철폐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지금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 있어요? 동교로가 있어? 가격 어떻게? 올라가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땅도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지니까 너네 양도소득세 중과시켜. 그러니까 니네들 땅값 올라가도 먹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지금 물량 내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냥이야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따라해 어떻게? 물량이 나와 안 나와? 땅값이 어떻게 돼? 올라간다는 거죠. 땅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납세자라는 건 뭐예요? 아까 임대인이 납세해야 되잖아요. 그게 납세 의무자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임차인한테 이전되는 게 조세 전가죠. 자, 세금은 정부나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기능도 하죠. 불공평한 개선을 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맞아요? 다른 건 답만 봐. 이 저자에 대한 개인 생각이니까. 2번에 틀린 거 5번. 자, 탄력성이 다이어트라서 탄력적인 게 좋잖아. 그럼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조세부가 현상 아닌 거. 4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지. 저거 수요자가 그냥이야 불리해. 그러면 누구 부담이 많을까? 임차인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에 1번.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가보자. 1번 관심은 수요 탄력성이 얼마? 그럼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줄임말이에요. 가격이 들어갔고요. 그럼 수탄이 2죠? 공탄이. 자, 그럼 보세요. 수탄하고 공탄 중에서는 자, 얘가 2고 얘가 3이면 숫자가 높은 놈이 탄력적이에요. 누가 더 높죠? 그런가요? 그럼 얘 부담이 커지겠어요? 얘 부담이 커지겠어요? 작았어요? 커지고 얘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3과 2를 더하면 5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5분의 3을 전가시킵니까? 3을 전가시키고 지가 5분의 1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수요자는 5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넘기세요. 5번 부동산 조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들어갑니다. 4번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아까 동일한 세금을 했죠. 그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동일합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입니까?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나 일로 와봐. 아까 이 고소득층은 따라서 500만 원, 저소득층은 900만 원. 그럼 얘가 더 많이 냈죠. 그러면 역진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떨까? 똑같다, 동일하지 않다. 누가 더 세금을 줄였어요? 고소득층. 저소득 부담이 커지니까 역진세가 발생됐죠. 그러면 소득 분배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6번 별표 기출이니까. 자, 6번 부동산 조세의 정책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 특정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 부과할 때 용도에 관계없이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를 해야 되죠. 이해 갔나? 이 지문이 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 지문은 또 한 번 나왔다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럼 다른 거 볼게.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중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누구한테 전가시켜? 임차인. 보유세를 감면해. 그럼 자가 소유를 촉진하겠지. 취득세를 낮춰. 그럼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지. 자, 봐봐. 아까 공공임대주택을 적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많이 만드는 게 좋아. 정말? 그럼 그냥이야 임차인의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대체재가 많아지네? 그럼 전가된 현상을 심화시킨다? 완화된다? 완화된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완화에다 똥을 하나 미쳐야지. 막 아무데나 똥을 완화. 심화? 완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제원 입장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에 틀린 것은 1번.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가 더 유리하죠. 그럼 수요자에 비해서 누가 많이 내겠어요? 공급자 부담이 크겠고, 공급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면 공급이 더 유리하죠. 그럼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맞습니까? 자, 일로 와봐요. 아까 요거 세금을 부담시키니까 그냥이야 1,000원에서 1,06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했네.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그럼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겠네. 대답을 안 하네. 맞아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도 1,000원이에요? 960원이에요? 하락했네. 따라서 빵꾸 났다. 그럼 생산자 잉여도 감소했죠. 그러면 마지막 따라서 둘 다 났다. 그럼 둘 다 났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세수입은 증가분은 정부한테 계속됐지만 어떻습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발생한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체 거래가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8번도 별표. 자, 8번에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FM이에요. 조세에서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자, 수요를 할까요? 수요를 감소시킬까?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겠지.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 공급을 증가시킬까? 감소할까? 공급량이 죽으니까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겠지.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수요가 감소해 증가해. 자, 동교로가 있어? 공급이 증가해? 아니, 동교로가는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위축되지. 그러면 공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적극적으로 막 공급을 처분하려고 그러진 않겠지. 이해하셨습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졌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5번이 정답이죠. 자, 토지 공급이 그냥이야. 가격 트라스성이 제로야. 자, 이거야 이거. 아까 헨리 조지 알아? 지웠네. 헨리 조지는 그냥이야. 완전 비타르적이야. 제로거든요, 제로. 그러면 제로니까 어떻게 된다?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하죠. 그럼 조세에 대한 걸 다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자는 거죠. 몇 번 정답?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4번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의 공급 탄력성이 상회하여 신규주택의 수요자가 중고주택 수요자보다 조세 기착 면에서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죠. 아까 9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았잖아요. 유리하죠? 유리하고. 그 다음에 10번 재산세 인상, 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인상에서 그 효과 맞는 것은 자 갑니다. 재산세 인상은 임대료가 올라갔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조세가 부과하니까 그래프를 봐봐. 그냥야 공급이 줄었어. 줄었죠. 공급이 증가한 건 아니죠. 그런가요? 수용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증가됩니까? 관련이 됩니까? 탄력성 크기에 상이하죠. 크기에 관계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있죠. 그런가요? 3번이 정답인가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이면 수요가 더 유리한가요? 부담세액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더 작게 부담하겠죠. 그런가요? 자,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됐어요. 차등가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주택에 대해서 더 많은 주택에 대한 걸 아니까 탄력적이고 차등가세 하니까 임차인이 좋죠. 그럼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죠. 가중되는 게 아니라.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저거. 그냥이야 공급이 불리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가 완전히 유리하죠. 그럼 재산세 일부를 임차인한테 부담한다?
아닙니다. 수요가 완탈이잖아요. 그럼 다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부담하겠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비탈 쪽이어도 수요가 완탈이면 완탈이 이기는 거야. 그지? 아니 얘기해봐. 완전 탄력 쪽이 이기는 거라니까? 그러면 조세는 다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부담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좋은 문제는 아니야. 예상 문제니까 내가 별표를 안 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갈게. 자,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얘가 그냥이야, 얘한테 전가시켜. 조세 부과야, 전가야. 자, 그러면 자, 선진국은요,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시켜도 좋죠. 왜? 전가되는 부분이 완화되니까. 맞나? 근데 후진국은 전가시키면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돼, 안 돼? 그냥이야 조세 부담이 커져. 그거예요. 그럼 공무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 많이 만드는 게 좋아? 탄력성 끊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그냥이야 좌상향 이동해. 그냥이야 거래량은 줄어. 가격은 올라가려 버려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주니까 부담도 커지고 수입도 작아졌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한다? 한다. 근데 그것이 탄력적인 애가 더 크겠죠. 비탄력적이 작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아까 헨리 조지 아시죠? 헨리 조지는 주택이에요? 토지예요? 근데 얘가 있었을 때는 지금 현대입니까? 옛날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냥입니까? 토지세만 걷어라. 다른 세는 걷어라, 걷지 말아라. 걷지 말고 있는 놈한테 다 내라고 하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는 빵꾸가 나왔고 잉여가 발생했지만 얘는 줄여 못 줄여. 못 줄이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양도소득세 아시죠? 동교로가 나오면 가격 상승을 암기하셔야 돼요.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걸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동교리라는 건 뭐예요? 물량이 어떻게 돼요? 얼어붙죠? 물량이 나와요? 동교로가 자체가 공급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인류 쪽으로 같이 부담하면 그냥이야 역진세가 나타나요. 그렇게까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탄력도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고가주택은 신규주택은 그냥입니까? 공급하기가 어렵습니까? 공급이 탄력, 비탄력.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수요자가 더 적게 부담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적이죠.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가를 못 시켜요. 그러면 얘가 500만 원 내고 얘가 900만 원 된다는 건 반대죠. 역진세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역진세는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여서 얘가 많이 내야지만 얘가 적게 맡기는 거죠. 그럼 역진세는 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지? 그럼 역진세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왜? 역 같으니까. 자, 그래서 무슨 가세 쓴다? 차등가세나 누진세를 쓴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종합부동산세를 냈죠. 그 취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입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제가 세법이나 학개론이나 나오는 건 보유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보유세 쪽으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양도세는 지금 한물 갔죠? 파리 정책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 쪽으로 이제 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종합부동산세를 낸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아까도 봤지만 지방세였어요? 국세였어요? 재산세가 지방세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벌써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이죠. 그죠? 조금만 가시잖아요. 2차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동차를 하려고 했더니 내일 머리를 만지면서 아, 난 안 되겠다. 난 1차만 해야지. 그걸 출제원들이 알고 있어요. 몇 차만 한다는 거. 그러면 이 아까 문제가 그 종합부동산세가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개론에서 그렇게 깊숙하게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개론이 제가 세법도 강의하는데 그렇게 갔다가 세법 선생님이 굶어 죽어요. 내 말이 틀려요? 맞죠? 그 때문에 개론에서는 이것도 하기가 힘든데 그것까지 못 다루니까 2차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틀려요. 그래서 공법 문제, 중개사법 문제 막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많이 또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드리는 거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1, 2차 그냥 다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다 하시는, 어차피 1차만 한다고 해서 공부될까? 안 돼요. 그죠? 더 놀아. 그죠? 나 1차만, 여유야?
그러면서 개론 선생 야매니까 야매만 좀 열심히 하고 미법하면 되겠지. 되게 뭘 돼 되기는 그죠? 그래서 1, 2차는 동창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연결이 돼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또 2차는 재수가 좋으면 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암기 쪽으로 많기 때문에 공법이 좀 어렵지만 하지만 그죠? 다른 것들은 세법하고 공시법 같은 거는 특강만 들으면 그냥 다 만점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내가 그랬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죠? 특히 공시법이 또 짜더라고. 공시법이 그죠? 까다롭고 그러는데 중개사법이야 그냥 껌이지 뭐 그죠? 그래서 하니까 껌이야? 그러니까 중개사법 어떤 게 제일 어려워? 학교론이 제일 어려워? 다 어려워. 다 어렵지 뭐. 다 어렵게 나오지 뭐. 좀 쉬었다 갈게요. 쉬세요. 푹 쉬세요 좀.